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차트 읽어주는 섹시한 엑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3월 5일이죠. 목요일. 아침부터 비트코인이 양봉을 보여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떻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이번 주 어떤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네, 월봉 차트 제가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3월 5일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캔들 자체가 5일 동안의 움직임이죠. 지난달 2월 달에 가장 낮았던 가격은 8,400 정도 선이었습니다. 저가가 저점이요. 그리고 3월 지금 시작하고 있는 3월 달에서도 8,400 정도 선에서 저점을 지금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가격은 8,870달러 정도 유지 중이죠. 저희가 계속 체크를 했었던 그 부분 있죠. 이 10월 달에 종가 2019년도 10월이요. 9,150달러 정도 되죠. 그 가격선을 넘어서 마감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재차 아래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9,150달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저항일 수 있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면 9,150달러는 충분히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매도로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9,150달러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뒤에 일봉에서 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월봉은 이 정도만 보고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감기가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이슈로 올해 좀 있죠. 5월 달에 예정되어 있고 대략 5월 11일 정도의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점점 채굴하는 속도랑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니까 좀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데 한 5월 초 정도로 예상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 이동평균선이 21주 동안의 지수이동평균선입니다. 지수이동평균선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었고 지수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이제 21주 지수이동평균선을 좀 주목하는 이유도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2017년도 저희 다 기억하고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2017년도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계속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21주 이동평균선은 상승 시에 지지선으로 계속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렇게요. 2018년도에는 저항 결국에는 넘지 못한 상태에서 하락 이탈해서 2018년도 9월 달에 결국은 6,000달러 선의 강력한 지지선을 이탈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21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없습니다. 방향은 없는 상태인데 지난주에 이 가격을 좀 이탈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좀 확대를 좀 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탈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21주 이동평균선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 좀 괜찮죠. 긍정적으로 다시 21주 이동평균선을 다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21주간의 평균 가격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선은 8,750달러 인근에 지금 평균 가격이 위치해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이 부분이요. 크게 보면 고점과 이렇게요. 2017년도의 고점 2만 달러 기억하시죠? 그리고 2019년도의 고점 한 2년 정도 걸렸네요. 2년. 네. 1년 반 정도. 14,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했을 때 2017년도에서
약 78% 정도의 반등 이후 또 78%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11만 5천 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1,500달러에서 가격은 멈추고 지난주에 좀 강력한 매도세가 발생하면서 8,40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목할 거는 가격이 계속 지금 당장은 내려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 윗선 이거 지금 볼 필요 없죠.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건 지금 일단 무시해 두고 올라갔을 때 아래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래는 지금 이렇게요. 언제죠 이게? 2016년도 이때가 두 번째 반감기였습니다. 반감기였고 약 한 30에서 한 40% 정도의 큰 하락이 반감기 이후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때 만들어진 저점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저점과 그리고 2019년도의 저점 그리고 최근 2020년도에 만들어진 저점 약 6,400이죠. 6,400 정도. 이 선을 연결한 이 라인은 나름대로 강력한 트렌드 라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이탈되면은 일단 가격이 이런 선을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고점을 높이진 못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라고선 아마 많은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차트를 기반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가격들이 이탈이 됐을 때는 꼭 반드시 매수보다는 매도로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주봉상에서 저희가 이걸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당장 걱정할 것은 아니고 가격선이 대략 7,700 정도 선까지 온다고 하면 이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와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탈하는지는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탈할지 안 좋은 소리만 계속 하니까 이탈할 것처럼 마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오해하실라. 자, 그러면은 일봉도 이렇게 보시면 평균선, 이동평균선 이렇게 제가 미리 해놨고요. 이동평균선 빨간색이 20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 200 MA 그리고 검은색이 이거는 100일 동안 더 짧은 거네요. 짧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 이거는 50일 이런 식으로 제가 50일부터 단계별로 해놨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순서가? 저희는 아마 조금이라도 차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동평균선 짧은 게 위에 있어야 좋은 건데 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저희는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위에 있다면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기억하시죠? 빨간색이 가장 긴 겁니다. 200일. 그런데 빨간색이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고 100일짜리가 아래에 있네요. 순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50일짜리 50MA 그리고 200MA 그리고 100M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 100MA가 100일 이동평균선이 위로 올라가야 될 텐데 저희는 올라가려면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균 가격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평균선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이 10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내려갈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는 이 부분 가격 자체가 100MA를 하락 이탈하지 않고 한동안 상승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은 200일 동안의 200MA는 8,700 정도에 있고요. 100MA는 8,376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8,300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아.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십시다.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수는 현재 상대 강도 지수는 일봉상 43포인트예요.
저희가 50포인트를 넘어가게 됐을 때 긍정적인 시장이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죠. 아직은 43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사항, 여기는 좀 확대를 좀 제가 할게요. 이렇게요. 확대. 이렇게 확대를 하면 기억하시죠? 이 빨간색 라인 201, 200MA였습니다. 200MA를 이탈했었어요. 며칠 동안 이탈에 있었습니다. 한 4일 정도. 그런데 3월 2일이었나요? 이때 양봉으로 좀 크게 올라가면서 한시름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 한시름 났다. 지금 다시 200MA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얼마라고요? 8,700 정도. 저희가 8,700 정도는 지지선으로 작용하는지 관찰해 봅시다. 일봉상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추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위에 있는 지표는 MACD죠? MACD. 추세를 살펴보는 기술 분석가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추세 관련된 지표인데요. 이 검은색 선이 MACD고 이 빨간색 선은 MACD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리 알고자 해서 만든 시그널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MACD와 이 시그널 라인의 간격을 막대로 표시를 했는데요. 간격이 좁아진다는 건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시그널 선이랑 결국에는 만나서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의 막대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막대 길이가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락 추세가 강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상태였는데 드디어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 5일 전부터 막대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간격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쳐놨어요. 결국엔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일봉상의 MACD 골든 크로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괜찮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네요. 일봉상.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트렌드 라인 채널도 같이 봐야죠. 채널 거래량은 계속해서 현재까지는 줄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하락 부분에서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아직 확실하게 바닥이라고는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저항선들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승 채널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 채널과 똑같은 200% 같은 평행한 채널이죠. 평행한 채널은 현재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저희가 체크했었던 이때 이게 언제죠? 이게 2019년도 10월에서 11월입니다. 19년도. 중국에서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엄청나게 오른 적 기억하시죠?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10,000 이상까지도 올랐었는데요. 결국 종가 마감은 9,550달러 선에서 결국에 멈췄었어요. 그리고 이 9,550달러를 넘지 못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못 넘고 결국은 하락했었죠. 그래서 이 9,550달러를 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넘었었어요. 좋아. 넘었었는데 다시 이탈한 상태에서 하락 조정이 지금 진행 중. 그리고 조정이 끝난 것이라면 혹은 조정의 일부분이 끝난 것이라면 상승 이후에 다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일봉상의 MACD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차트에서 보면 RSI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RSI는 우상향하고 있고 이 부분 요거 보면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기분 좋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기분 좋아지죠, 저희?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저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200 이하에 있는 9,180 정도라고 체크를 했는데 정확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가격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내려올 때 이렇게 캔들 멈췄던 부분 꼬리들이 짝짝짝 이렇게 달렸던 분명 여기서는 누군가 매도를 했다라는 소리니까 이 부분 대략적으로 9,180, 9,170, 9,200 그 근처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디입니까?
여기요, 여기 꼭대기 거기가 지금 당장 직면에 있는 저항입니다. 대충 9,000달러 정도 돼요. 그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주봉상에 이거 이제 주봉이에요. 잠깐만요. 예, 주봉입니다. 아이고, 주봉. 죄송합니다. 주봉 볼게요. 주봉에서 20주 동안의 이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 예, 잘 보이시죠? 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결국에는 중심까지 내려왔습니다. 볼린저 밴드 요 길이랑 이 길이는 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절반 정도 상승에 대한 절반만큼 이제 잃어버렸어요. 비트코인은 가격은 1,5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8,400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중간은 지켰네. 중간은 왔습니다. 이때는 중간 못 넘었었고 올라가서 중간은 지킨 거죠. 일단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주봉에서 50주 조금 더 긴 거네요. 만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만난다는 건 뭐냐면 20주 동안의 평균이랑 50주 동안의 평균이 만났다는 건 그 긴 시간 동안 확실한 추세는 없었고 그리고 강력하게 이런 평균 가격선에서는 매수든 매도든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통합하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그 평균 가격 위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선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격선은 대충 8,500에서요. 8,500에서 8,400 정도 사이예요. 그리고 이걸 일봉으로 같이 살펴보면 일봉도 여기 있습니다. 일봉도 살펴보면요. 네, 좀 복잡하죠? 복잡해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봉의 볼린저 밴드 마찬가지로 이건 20일짜리예요. 어디에 있죠? 9,200. 현재 9,200 정도 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에 중요했던 가격선이라고 했던 곳 9,550선 있습니다. 꼭 한번 체크를 해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에 9,200선, 20일 평균선, 그리고 현재 직면에 있는 저항은 8,975라고 해놨는데 거래소마다 좀씩 다릅니다. 대략 9,000선이라고 한번 여겨봅시다. 9,000선 이전에 고점 3월 2일에도 고점 지금은 아직은 도달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9,000 되기 전에 어떤 시장 반응을 보여줄지는 저희는 관찰을 해야 될 거고 일봉에서 이 빨간색 200일 이동평균선 8,700이죠. 지지선으로 지금 현재 작용 중. 그 전까지는 3월 1일 그리고 2월 달까지는 이탈한 이후에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8,700은 당장의 지지선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렇게 지금 막 꺾여 있는 이 부분도 이동평균선인데요. 주봉상의 20주, 50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요 부분만 한번 볼까요? 2019년도 어떤 식으로 상승을 했었는지 금방 빨리. 예. 여기요. 2019년도 모습인데요. 중요했던 이 직전의 고점은 이후에도 이와 같이 작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000 정도 선이 될 거예요. 9,000 정도 선. 그리고 중요하게 이렇게요. 트렌드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분명히 저희는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트렌드 라인 이탈했을 때는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도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이탈하는지 이 부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 보는 엑시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